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옹,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, 일본 자유가 한국 자유보다 바람을 더 많이 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일본 여자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한국 남자랑 잘 맞아. 피해자들의 모임에 내가 비유를 하잖아. 히가이샤들의 모임. 전반적으로 잘 맞는 게 있는데, 근데 문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지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얘기할 때보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좀 랄지를 많이 틀거든. 아무래도 듣기 싫은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, 근데 내가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진짜 국제결혼 일본 여자에 목매는 사람 중에 난 진짜 깜짝 놀란 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란 걸 내가 내 라방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환상을 가지고 있구나.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도 오래 살아봤고, 그리고 오래라고 할 수 있나? 여행이지만 좀 많이 살았어. 그래도 한 11개월 정도는 이렇게 한번 제가 가만 석 달치 살고 그러잖아요.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살았는데, 그러면서 느꼈던 게 오히려 일본 여자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. 한국 자유보다. 잘 맞으면 좋은 것 같지만, 근데 한번 변해버렸을 때 그 싸늘함이라는 거는, 일본 여자가 가진 그 싸늘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.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은 사람은 그 리틀조 빅조 가면 돼. 알았지? 리틀조 빅조 채널 중에서 리틀조 빅조라고 있는데, 리틀조 빅조 형이 맨 처음에 일본 갔을 때 형수님이 겁나 무서웠어 진짜. 근데 지금 빅조 형이 유튜브 채널이 되게 잘 되거든. 그러니까 형수님 얼굴이 그냥 빵긋빵긋빵긋 웃는 게 그 일본 여자의 그 침묵의 싸늘함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딱 나왔고, 난 보면서도, 아, 맞다, 저런 느낌이었지. 난 어렴풋이 느낀 적이 있단 말이야. 그런 게 있었는데, 근데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일본 자요, 그러니까 와이프가 외도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. 근데 그 남자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. 근데 이 남자 메일을 보면 일본은 정말로 그런 뭔가 이제 간통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일본 자요랑 결혼했는데 여자가 먼저 유부남 막 꼬시고 다니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적반하장으로 막 화내고 그러다가 이혼한 그런 내용이거든. 근데 그 이후에 나한테 메일이 한 통이 더 왔었어.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현지의 그런 법률적인 상황들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한국이랑은 확실히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메일이 12월 22일에 왔거든요. 그래서 어바님 어제 라이브에서 일본 자유 불륜에 대해 말했던 누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왔는데 자기도 내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대. 내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, 야, 한국에서는 상대가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로 2천만 원이나 받아낼 수 있다고 했네요. 그래서 여기서 이게 놀라더라고. 그래서 한국은 위자료로 2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? 간통이나 이런 걸로.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간통이라는 거는 이제 형사처벌로 들어간 거는 사라졌지만 이게 민사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거든. 근데 요새 이런 걸로 2천을 받아낼 수 있어요? 라고 하기에는 제 주변에서만 2천만 원 뜯긴 여자가 두 명이, 정확히 딱 두 명이 있거든. 유부남이랑 바람 폈다가 두 명 다 뜯겼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레파토리 다 똑같아. 보통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외도를 하게 되거든. 그러면 상대방 남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그 가정을 좀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.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보다 실제로 그래. 그래서 야, 너 이혼하고 나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, 근데 문제는 남자는 이혼을 잘 안 해요. 남자는. 그러니까 외도를 하고 나서 가정을 버릴 정도로 불사하는 비율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높거든.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에 남자는 야, 이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언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이 남편의 여자가 소송을 걸면 그때 끝나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요새는 보통 한 2천씩 나오거든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, 잘 봐. 유부남 유부녀가 있고 유부남 유부녀가 있잖아. 그럼 서로 얘가 간통을 쓰면 서로 간통을 걸린 거 아니야. 그래서 이 남자의 와이프가 이 여자를 걸고 넘어지면 이 여자의 남편도 이 남자를 걸고 넘어지면 그게 말 그대로 딜교환이 되거든. 서로 딜교환이 된단 말이야.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여자는 소송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아내. 근데 바람핀 이 여자의 남자는 그 배신감 때문에 걸지도 않아. 그거. 안 겁니다. 안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유책 사유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, 그럼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이런 거를 다 똑같았어. 이제까지 내가 본 사례는 거의 이런 사례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거든.
그래서 결국에 2천만 원 뜯기는데 자기는 이게 놀랬다는 거야. 왜 2천만 원이나 받아낼 수 있지?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결혼을 했으면 내가 한국 자유랑 결혼했으면 위자료라도 받아낼 수 있는데 일본은 상간남, 상간녀 그런 걸 소송을 해도 법이 그지 같아서 잘해봤자 30만 원, 50만 원밖에 못 뜯었네. 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변호사들도 거절해. 야, 뭐 30만 원, 50만 원 긁어내는데 거기 해봤자 뭐해. 수임료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. 기본적으로 수임하는데 한 2, 300 들어가는 건 한국이랑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뭐 이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뜯어내면 성과보수 같은 것도 걸려있고 그러잖아 그게. 근데 어차피 뜯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돈이 안 되니까 거절을 한다는 거야. 그래서 또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라인이나 카톡 메시지 이런 걸로 이제 그때 뭐 어제 좋았어 어제 뿅 가고 좋았어 오빠 주지짱 약간 뭐 이런 식으로만 냈어도 이게 그냥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일본은 그 메시지 내용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거절을 당한다는 거야. 실제로 하는 장면을 찍어야지 30만 원이 겨우 나오는데 갈로에서 그러더라고. 야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뭐 진짜 많으면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증거를 잡으려고 탐정사무소에서 이제 흥신소라고 하지 그런 걸 고 하면 700만 원이 그냥 깨진대. 그러니까 더 비싼 거지. 짜증나는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합의이혼으로 끝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 남자는 더 억울한 게 뭐냐면 그거였어. 일본은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도 불륜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륜에 그리고 자유들이 불륜에 걸려도 되게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야. 그래 일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연예인들 남자가 불륜을 하면 와이프가 나서 같이 사과를 하잖아.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. 근데 이 남자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. 저 사람이 자기를 죽을 것 같다고. 그래서 경찰까지 와가지고, 신랑이 했나봐. 근데, 일본 경찰들이 보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상황을 보여줬어. 우리 와이프가 잘생긴 유부남 까대기 쳐가지고 이런 게 나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격분했다라고 말하니까 경찰들이 오히려, 이상한 여자네요. 그냥 이혼하는 게 좋을 듯.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거란 말이야. 그래서,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우울증과 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힘들다가 그러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게이 되기는 이렇게 된 거야. 왜냐면 결혼 생활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지. 도쿄에서 조그마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자가 간호사라 그런지 결벽증이 있어서 맨날 뭐 하나 떨어뜨리면 그걸로 엄청 화내고 집안일 때문에 뭐 안 하면 화내고 자유가 없는 삶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살았던 3년 동안의 악몽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와 다시 솔로 생활 개꿀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잘 살려고 하고 있대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느낀 게 뭐 하늘 커플 부럽다던가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도 일본 자유랑 살았지만 일본 사람이랑 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.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. 그래서 오히려 바람기가 많으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자기는 이미 일본 자유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고 내가 만났던 여자들이 전부 다 그런 여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이제는 그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생겼고 내 일본 자유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문의 메일이 왔거든. 그러다 뭐 결국에는 이제 내 유튜브 보고 이제 고양이라도 한 마리 이제 지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에 잠 못 자는 게 싫어서 강아지를 기르려고 하는데 강아지도 잠 못 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강아지도 마찬가지야. 고양이는 점핑 스매시 한다니까. 자다가 한 번씩 점핑 스매시 하고 한 번씩 나 깨면 하루에 한 번에 한 5번씩 깨 한 번 잠잘 때 그게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은데 여튼간에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봐. 이슬람권에서는 외도를 하잖아. 죽여버리잖아.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. 진짜야. 죽인다니까. 그리고 오히려 가문의 수치를 제거했다 막 이런 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이슬람이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한국은 불륜에 대해서 일본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단 말이야. 사회거래. 그래서 내가 미디어를 보면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.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봐도 분위기가 개판이니까 다 남자들 이제 개목 채우고 막 그러고 있잖아.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불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죠. 그 어반님 영상 많이 본 사람 알겠지만 일본 아나운서들 불륜을 오질나게 핍니다. 진짜 불륜의 메카라니까 오질나게 피워. 근데 그거는 일본은 남자도 마찬가지야. 남자도 오질나게 피거든. 그래서 남자 막 불륜 피면 와이프도 같이 나서 사과하고 그리고 복귀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. 그냥 쉽게 다 복귀하잖아, 그게. 한국에서 여러분, 톱스타 그 남자 배우랑 불륜을 핀 자녀가 뭐 다시 복귀하고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?
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야. 한국은 오히려 불륜이라도 쉬쉬해주잖아. 가려주잖아. 뭔가 이게 부지를 겁나 팔아도 그거 봐주잖아. 쉬쉬하고 넘어가잖아. 오히려 감싸주는 게 있는데, 근데 그게 오픈되는 순간에 이 여자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. 한국 사회에서는 연예계 데뷔 자체가 힘들어. 옛날에 옥소리만 받아낼 수 있잖아. 그래서 목소리 얘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있고,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법의 강한 구속력 같은 걸 봤을 때도 한국이 일본과는 넘사라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걸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그 강도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나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야. 물론 뭐 보배드림 최저처럼 이상한 여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는 요즘 추세인 건 맞긴 맞는데, 근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본과는 아직은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거지, 한국이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세진이가 그럴 리 없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, 그러다가 당한다, 알았지?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국제결혼을 하잖아요. 웬만하면 한국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이 일본으로 넘어가잖아.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, 그런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일본 자유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래서 여튼 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, 내일은 다시 그 일본 자유 마지막 편 해가지고, 그러면 얼마나 피는지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것도 내가 통계차에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도리 잡으는가 보다.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야옹.